오늘은 포커메셋 투자자문의 장홍래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중국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국 기업들과 관련된 이런 그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 또 미국 기업들, 또 한국에 대한 기업들, 뭐 여러 다른 어떤 나라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기업들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제가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업의 주가는 어떤 것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기업의 주가요? 네. 당연한 질문 같은데. 수급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기도 아닐까요?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이익은 바탕으로 깔고. 가장 근본 핵심은 수급도 있겠지만 기업이 돈을 벌어야 이익이 있어야 주가가 상승하겠죠. 그럼 이익은 뭐가 결정할 거예요? 이익이요? 예. 글쎄요, 매출이 꼭 많다고 이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죠? 글쎄요, 그 어떤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그 같은 물건이라도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 이게 좀 이익률을 높이는 기업들이 아닐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강의를 나가거나 질문을 받으면서 그 직업을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물어보시는 직업이.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익을 결정하는 거는 쉽게 따지면 음식점이나 옷가게나 이런 걸 가서 보시면은 이익률하고 회전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점을 가면은 그 테이블당 얼마 마진이 생기고 그게 그 테이블이 몇 번 회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구독자의 그 구독 숫자나 구독 클릭해서 몇 번을 보시잖아요. 조회수. 이게 일종의 회전율이거든요. 결국 이익률하고 회전율이 기업의 유튜브의 결국은 캐시 플로우를 만드는 것처럼 기업도 똑같이 옷가게를 하든지 음식점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결국 이익률하고 마진율, 보통 사람들은 마진율이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이제 이익률이 되겠죠. 매출분의 이익, 그 다음에 매출을 자산으로 나눠서 몇 번 회전하느냐.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옷가게 같으면 옷이 핵심이잖아요. 옷이 몇 번 회전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이익은 자산, 그 중에서 이제 재고 자산이 얼마 회전하느냐. 예를 들면 유튜브 같으면은 유튜브 구독자 조회수가 얼마가 되느냐가 그 사람의 이익을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유명한 아기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MBC 전체 방송국의 이익을 초과하거든요.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익률하고 회전율을 곱했을 때 회전율이 엄청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음식점이나 뭐 옷가게나 제조업 같은 게, 특히 제조업, 국내 제조업을 보시면은 1년 회전율이 10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재고가 1년에 10회 정도 회전이 돼서 매출을 나가는 거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수천만, 수억이 되는 거거든요. 연으로 따지면요. 그리고 이익률하고 회전율인데 지금은 회전율 시대인데 회전율이 결국 기업의 어떤 사업을 하든지 결국은 그 이익을 결정하고 결국 이익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의 본질인 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인을 쫓아가서 좀 보시면은 기업 분석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주가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원칙을 좀 대비를 해서 우리가 한번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나스닥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명품 기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애플이나 아마존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 아마존 이런 미국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이 왜 명품 기업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익성도 좋고 기업의 부채 안정성도 좋고 거기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또 관리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그 처음부터 이렇게 현금이 많고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뭐 계속 적자 보지 않았나요? 한참 동안은? 애플을 오늘 아마존이 그랬죠. 예. 애플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걸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분석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애플을 1976년에 스티브 잡스가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워지니아하고 참여해서 10년 동안 나름대로 잘 나갔다가 쫓겨나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그 다음에 펩시콜라 사장을 했던 스컬리가 들어와서 한 10년 하고 다시 애플이 6일 맞이한 상태에서 97년에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 중에 하나가 98년에 팀 쿡을 다시 그 SCM,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재고 관리 최고 책임자로 리크루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는데 보시면은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76년부터 해서 86년에 쫓겨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은 제품은 훌륭했어요. 제품은 굉장히 훌륭했고 지금처럼 매니아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핵심은 현금이 없었어요. 현금이 없고 또 주가도 뭐 결정적으로 쫓겨난 거는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스컬리가 쫓아냈거든요. 쫓아내고 10년 동안 또 운영한 과정에서 또 안 좋아서 스티브 잡스가 다시 복귀를 한 거거든요. 뭐 좋은 제품도 안 나오고 현금도 없고 이 표를 한번 좀 보시면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률하고 회전율이 핵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고자산 회전율을 한번 보시면요.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시면은 93년부터 자료인데 그 스티브 잡스가 97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팀 쿡이 다시 부임한 거는 98년이고요. 97년, 98년이고요.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수가 74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74일이 돼서야 재고가 매출로 소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자를 표시하는 건가요? 예,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적으로 따지면은 74일이 돼야 매출이 되는 거예요. 재고가. 물건을 준비를 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런데 팀 쿡이 부임하면서 재고자산이 확 줄어들죠. 그러네요. 절반 이상으로 확 주네요. 그래서 지금 2000년 당시에는 1일, 지금은 한 8일에서 9일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은 그 CCC라는 게 뭐냐면 그 물건이 외상으로 매입을 하든지 매입을 해서 만들어서 다시 그 현금으로 들어오는 날짜를 말하는 거거든요.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물건은 그러니까 음식점이든 재고 뭐 옷을 팔든지 그 옷을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팀 쿡이 오기 전에는 84일이 돼서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물건을 팔고 돈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84일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는 한 75일 걸렸고, 그 다음에 그 돈이 현금화 되는 거는, 그러니까 시작부터니까 85일 정도. 외상 매입금하고 외상 매출금 세 개가 합쳐져서, 결국은 내가 줄 돈하고 받을 돈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는 최종적으로 84일이 걸렸어요. 근데 팀 쿡이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2일, 27일이거든요. 성금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기업이 전 세계에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팀 쿡이 엄청난 사람이네요. 근데 이것이 현금하고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보시면 현금이 팍팍 늘어나죠. 이렇게.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주가도 동시에 오르거든요. 저 현금이라는 거는 보유현금. 보유현금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 현금 흐름상에 현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현금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오르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총도 가장 크고 주가 상승률도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고, 결국은 그 통상적으로 내재 가치를 현금과 현금 흐름으로 보거든요. 현금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주가는 이익, 발생주의에서는 이익이라고 현금주의에서는 현금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팀 쿡이 잘했던 건 뭐냐면은 바로 재고를 회전일수를 확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 말씀드리면은, 올해 이제 애플 결산을 했는데, 9월 말 보면 결산했는데, 매출이 한 3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그냥 단순하게 365조를 매출을 했다고 하면은, 이 캐시 컨버전 사이클을 하루 낮추면은, 얼마가 더 돈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죠? 1조입니다. 와,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만약에, 팀쿡이 없었다고 하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84일이 걸린다는 얘기는 84조를 운영 자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확보를 했어야 되네요. 예, 그렇죠. 빌리든 아니면 투자를 받든. 예를 들면 대표님이 여기 유튜브를 하시는데 84일에 캐시가 들어온다 84일 동안 운영한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돈도 부족하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당장에 보면 84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매출, 예를 들면 365 매출이라면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 84일이 그런데 84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이너스 27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27조를 내가 다른 사람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기업이 전 세계에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애플, 아마존, 중국 기업 중에 유일하게 텐센트, 그 다음에 이런 마이너스 기업은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투자자한테 제가 인사이트를 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경쟁 기업과는 비교를 하면 돼요. 같은, 예. 그럼 애플이면 우린 삼성전자인가요? 애플은 삼성전자, 샤오미, 화웨이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사업부하고 비교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반도체면 반도체끼리 비교를 해서 어떤 기업이 더 보면은 이제 경쟁력이 있고, 그게 이제 현금 흐름표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이 재고 자산 회전 일수가 현금 흐름을 결정하고, 우리의 현금하고 현금 흐름을 결정하고 결국은 주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생주의에서는 이익이라고 하고 현금주의에서는 현금이라고 하는데, 현금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90% 기업은 이익과 현금이 매칭이 안 돼요. 당연히 때들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팀쿡이라는 사람의 어떤 경영 능력, 그러니까 저런 수치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정책이 바뀌었다든가, 뭐 이유가 뭐였나요? 예. 스티브 잡스가 아까 말씀드린 쫓겨난 이유 중에 핵심의 하나가 제품은 엄청 좋았고 라인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품 종류도. 근데 네. 현금은 없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재고자산 회전수가 너무 길었던 거예요. 저때. 예, 그래서 재고자 관리의 최고의 전문가인 팀쿡을 영입을 한 겁니다. 예, 영입을 해서 제품 라인을 확 줄이면서 재고 관리를 확 줄여버린 거죠. 아, 제품 라인을 줄이고. 예, 제품 라인을 줄이고 재고 관리를 확 줄인 거죠. 예를 들면은 팀쿡이 잘하는 거면 현재도 예를 들면은 애플을 제품을 사고 싶으셔서 매장에 가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애플 생태계 자체가 재고 관리를 잘해요. 최소의 재고만 갖도록. 그러니까 애플 자체도 재고를 최소 갖도록 하고, 1차 벤더, 2차 물건을 공급하는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생태계 자체가 재고 회전 일수가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재고가 소진이 되게 만들고 재고 부담 없게 만들어 줘서 생태계가 가장 현금이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다른 생태계에 비교해서 애플 생태계가 가장 경쟁 우위를 계속 갖게 되죠. 현금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금이 많으면 옵션이 많이 있잖아요. 기업도 살 수가 있고 투자도 계속 할 수 있고, 더 쉽게 좋은 게 더 좋은 걸 만드는 것처럼 결국 현금이 많아야 기업이 투자도 할 수 있고 M&A 할 수도 있고 주가도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제품만 잘 만들었다고 해서 기업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최고의 제품하고 관리, 그 중에서도 핵심은 재고 관리가 잘 돼야 주가가 오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이폰 사러 가면은 이 매장들 보면은 미리 예약도 하기도 하고 광고하는 것들 보면 우리 몇 대 확보해 놨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고객 유치하고. 그러니까 확 만들어 가지고 막 푸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만들면서, 근데 사실 거기에는 또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게 또 같이 존재하겠네요. 브랜드 파워도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처음에 10년 동안 브랜드 파워도 엄청 세고 제품도 좋았어요. 근데 현금은 없었어요. 주가도 떨어졌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스티브 잡스가 쫓겨난 거거든요. 핵심은 좋은 제품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관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가 겹쳐질 때만 명품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제품 뭐 펀더멘탈은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죠. 예. 재고, 판매하는 제품의 재고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예. 그거에 따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명품 기업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예. 이렇게 봐야겠군요. 한국에서는 최고의 관리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재고 관리도 잘하나요? 재고 관리도 최고죠. 그러니까 이런 CCC, 그러니까 그 외상매입금하고 외상 매출금하고 재고 관리가 최고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현금이 많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몇 개 업체 중에 투자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지만 나이키나 언더아머하고 아디다스를 볼 때 어디 기업에 투자할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 재고 관리 이런 걸 보시고 하면은 현금 흐름이 미래에 계산이 돼요. 아. 그러면은 이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의 원인은 결국은 이익인데 이익의 원인은 보면은 그 핵심은 재고자산 관리에 있다. 재고자산 관리. 그 재고자산의 재고자산이 잘 빨리빨리 매출이 되고 관리되는 거는 경쟁 우위도 있지만 스스로 기업 내에서 재고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결정되고 주가가 결정된다. 그래서 주가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은 내가 투자하는 기업하고 경쟁 기업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 내에서도 그 시계열로 쭉 기간을 연장해서 보시면은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내년이나 내후년 현금 흐름이 좀 늘어나겠구나. 또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이런 좋은 기업들은 레인지 내에서 관리를 해요. 예를 들면 재고 관리도 그렇고 재고가 재고 회전 일수가 뭐 10이 넘어가면 안 넘어가게 관리를 하고 예를 들면 캐시 컨버전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뭐 며칠이 안 넘게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이 현금 전환일수 CCC가 나빠지는 경우에는 기업이 현금흐름이 나빠지고 부도가 돼요. 또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게 CCC를 그래서 부도 사전 지표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 CCC 지표는 우리가 보통 기업 정보 보통 이제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 여러 가지 사이트들 가면은 여러 가지 차트들이 나오고 여기에도 그게 나오나요? 아니면 직접 이걸 만들어야 되나요? 한국 사이트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고 미국의 이제 모닝 사이트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모닝스타. 모닝스타나 이런 기업들에서 전문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겠죠? 전 세계 기업에서 정보 전 세계. 네, 그래서 그런 사이트 유료나 무료 일부 무료로 제공하고 그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런 게 제공이 되고 조금 회계나 재무적인 그런 계산이 되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 계산하실 수도 있고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모르시면은 이런 사이트 전문 제공 사이트에서 모닝스타. 모닝스타 같은 데 보셔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플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가 정말 명품 기업을 발굴하는 법이네요. 네. 예. 그리고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CCR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업 현금 흐름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거거든요. 1대1 1점에서 1에서 2 사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하고 현금 흐름하고 거의 매치 기간이 돼야 되거든요. 2하고 2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익이 단기순이익 2라면 영업 현금 흐름이 1에서 2 사이에 돼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게 업종마다 조금씩 틀리게 하는데. 저게 그러면 3이다, 4다, 아니면 뭐 0점 몇이다, 이러면은. 예를 들면 애플 딱 보시면은. 과거에는 보시면은. 마이너스 10, 0.5, 2 플러스, 이게 이익하고 쉽게 말하면 단기순이익하고 영업 현금흐름하고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자기의 약점을 분명히 알고 팀 쿡을 딱 영입을 한 거군요. 그래서 그 팀 쿡이 영입한 이후에는 지금은 보시면 1.2, 1.2인데 지금은 한 1.5 이렇게 해서 항상 유지가 되거든요. 이익 대비
영업 현금 흐름이 1.5배 정도 유지가 항상 됩니다. 삼성전자 같으면 1.7 정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경영자가 참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마인드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영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또 투자자들 일종의 투자 경영자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걸 보실 줄 알면은 이 기업이 지금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면 1.2 했는데 0.5 96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렇죠.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어딘지 모르게. 예, 기업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가를 예측하시는 것보다 이런 거 보시면 더 그 예측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하게 KBS 그 방송을 보다니까, 아침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건강검진표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 재무제표나 이런 정보를 잘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똑같이 건강검진표도 잘 분석을 하면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고자산 효율일수나 재고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현금 전환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보시면은 미래가 나름대로 보입니다. 기업. 네. 숫자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하게. 네. 숫자가 의외로 주는 정보가 상당히 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